놀래지 마, 볼래 말래. 우리 동네 영패들의 주담 토크 7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오랜만에 또 모였네요. 오랜만이네요. 네, 진짜 오랜만이네요. 아니, 근황 토크 좀 하면, 조마담이, 취업을 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바빴어요. 네, 어떻게, 좀, 근데 일 배우고, 네, 이제 출근하고, 네. 퇴근하고, 네, 오랜만에, 네, 거기다 또 이제 또 다른 개인사도 또 바빴어가지고, 네. 걔도 또 낮에 비우니까, 네. 오면 또 부랴부랴 이제 걔 또 해야 되고, 네. 또 선거도 있었기 때문에, 아, 선거. 제가 아, 굉장히 그때, 아, 네. 바빴답니다. 나름 심적으로나, 아, 그러셨구나. 왔다 자, 선거 갔다. 결과는 좀 이따 듣고. 우리 홍 반장 어떠셨습니까? 뭐 똑같이 평일엔 일하고 네. 저녁에는 그렇지만 술 마시고 네. 주말에는 밥하고. 아니, 근데 홍 반장은 내가 요즘 들으니까, 뭐, 월요일에 사나이라고 해서, 월요일마다 술 먹는다면서요? 본래 난 옛날부터 그랬어 원래. 아니, 근데 그게 뭐 최근의 일이 아닌데 뭐. 나는 아니, 총각 그러니까- 때부터 그랬어. 아니, 그러니까 그게 루틴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시작하는 루틴? 무조건 월요일날? 월요일 마셔야 돼. 월요일날 무조건 마셔야 된다? 마셔야 됩니다. 근데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마시잖아. 아니 그래서 사이 한 번씩 뛰지 힘드니까 이제 나이 먹어서. 네. 아니, 오늘 주담 토크인데 술이 없어요. 그래요. 좀 이따 저기 뭐 오늘 뭐, 빨리 끝내고 가서 오늘 먹고. 관객이 온다 아, 그래가지고. 산티. 네. 홍성인 형님께서 홍성희 성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네. 원래 세인티어가 성인이란 뜻인데 왜 산티가 돼버렸지? 그러니까. 자, 우리 저기 뭐야 선거 결과는 어땠어요? 지지하시는 분이 계셨잖아요. 아, 그럼요. 네. 아, 그 끝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정의당 대표 선거? 끝났지. 끝났어요? 누가 이겼어요? 아직 아니지, 아직 아직. 안 끝났지. 아, 결선. 이 녹화 시점에 결선. 녹화 시점에서는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올릴 때는 거의 뭐 네. 근데 뒷북이겠네, 뒷북. 아니 근데 이 후보가 되신 됐어, 그 넘어. 네. 넘어가. 좋아하시지도 않을 자, 거야. 오늘 자, 오늘 빨리.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도구빌입니다. 도구빌 들어보셨죠? 아, 그럼요. 네. 좀 다 보시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라스폰트리에 감독 맞죠? 니콜 그렇습니다. 키드만 주연의 2003년도 영화인데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그때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봤어요. 근데 사실 그 라스폰 트리에 감독이 라스폰 트리에 감독이 이 작품을 이제 우리가 하기로 하고 네. 좀 고민이 됐던 게 배우 성추행 추문에 좀 있어요. 아, 라스폰트리의 감독이요? 네. 근데 물론 이 작품을 찍을 때 니콜 키드만과는 아니라는 얘기는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 작품을 요번에 이제 또 오래간만에 보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예쁘다. 니콜 키드만 예쁘다. 아니 이게 역시. 한 20년 전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이 새록새록한 감정이 역시 여배우들이 이쁘다. 이렇게 또. 한 20년 전 작품이니까. 네, 20년 나는 니콜 키드만이 제일 이뻤었던 거는 그때였었어. 저기 뭐지? 저 뭐냐 미국 아메리칸에서 깃발 꽂고 땅. By the way. Fine Away. 저는 물랑루즈에서의 니콜 물랑루즈. 키드만을. 그때 좀 나이가 연식이 좀 됐지. 연식. 지금도 연식이 되는. 나 근데 물랭루즈를 나는 그 CD를 각 소장하고 있어.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 이 영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올해 이번에부터 우리 이제 포맷을 좀 바꾸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영화의 이야기보다는 조금 우리들 얘기를 좀 하자. 그래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제 요약을 하면은 미국을 배경으로 해서 로키 산맥 자락의 도그빌이라는 마을에 니콜 키드만 분의 그레이스가 쫓기듯이 들어오죠. 그 마을 이름이 본래 도그빌이야? 도그빌이에요. 네. 영화 봤어? 봤어? 봤는데 지금 나는 마지막에 그래서 도그빌이에요. 마지막에 걔만 살아나서 도그빌인 줄 알았어. 그래서 왜 또 스포까지 해? 시작하자마자. I'm sorry. 그래서 이제 그레이스가 이제 폐강된 마을 로키 산맥의 가장 끝자리의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어딘가에 쫓겨서 이제 오죠.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아주 조그만 마을에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탐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이제 그레이스를 발견하고 그 사람이 사실상 그 마을의
좀 뭐라 그럴까 리더격인 사람이에요. 사실 뭐 우리를 말하면 이장 같은 느낌.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쫓기는 그레이스를 마을 사람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소집해서 2주간의 시간을 주면서 이 그레이스를 우리가 정착하게 해줄 거냐 말 거냐를 회의를 통해서 하죠. 그래서 그레이스가 이제 이 마을 주민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노동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 마을 이제 거기서 나오는 말로는 노동이 하지 않는 노동을 해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뭐 임금을 주거나 돈을 주면서 쓰지 않아도 될 노동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환심을 삽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이스가 어느 정도 환심을 살 무렵에 느닷없이 또 다시 이 마을에 느닷없는 게 아니고 이 마을에 이제 그레이스를 찾는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 찾아온 사람이 바로 정말 그 잔인한 갱이었죠. 그리고 그 돌아가고 나서 다시 이 마을에 포스터가 붙는데 이 그레이스가 범법자자 현상금의 포스터가 붙죠.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의 이제 그 태도가 좀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 그레이스가 굉장한 이제 탄압이라고 하는 건 아니죠. 약간 이제 뭐라 그러죠? 그 뭐 억압 또는 뭐 모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을 사람들이 해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레이스가 아주 극단의 상황까지 여기서 이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당하죠. 그레이스가 고난을 당하고 마지막에 이 그레이스를 찾으러 온 사람들로 인해서 이 마을이 이제 굉장히 큰 변화를 겪는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마무리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제가 최대한 이제 그 스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렸고 어떠셨어요? 보시고? 난 영화 재미없었어요. 재미없었고 네. 보는데 힘들었어.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서 이게 내가 2003년도에 보진 않았고 한참 지나서 나중에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좀 보다가 재미없어서 내가 돌려버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요번에 이제 하면서 내가 제목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난 처음에 제목을 들으니까 거기서 받는 같은 느낌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더라고. 난 무슨 공포영화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옛날에 이거 난 그 세트장 이런 환경 자체가 물론 내 편견일 수도 있는데 난 영화 같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보는 내내 나의 어떤 그 영화 이제 보는 사람의 어떤 욕망 이런 걸 갖다 막 차단시키는 것 같아서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재미가 없었다. 네. 메시지는 좀 약간 나중에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메시지는 사실 이 아류작들이 많잖아요. 어디 가서 집단적으로 어떤 모욕을 당하고 아니면 뭐 이제 가두어져서 막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영화들은 뒤에 많이 봤기 때문에 소재면에서도 나는 뭐 좀 약간 식상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봐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저랑은 다르네요. 네,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그 시점에- 그러면 별점 10점에 몇 점? 나 별점 10점 몇 점에 5.4? 5.4? 근데 꼭 점을 아니, 꼭 붙이더라. 5면 되고 6이면 되지. 그 점을 왜 아니, 붙이는 거야? 0.1 정도의 그 민감성이 있어? 나 진짜. 민감하다니. 나 진짜. 본인이 그렇게 죽이잖아. 그리고 나는 항상 결제를 우리 원단 팔잖아. 네. 원단 팔 때 5야드 용량도 안 팔고 5.5야드면 5.5야드까지 난 정확히 받아내는 사람이었어. 그래. 네. 직업윤리군요. 나도 이제 직업윤리. 이 얘기 알아들어 이제. 네. 야드. 야드. 저도 원단 사무실에서 이제 둘 다 원단 쪽에. 근데 이제 약간 저는 데님 원단 쪽이에요. 데님. 데님 원단 바지. 쪽이고 네, 난 말씀하세요. 어땠냐고.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일단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저는 이걸 그 시기에 봤어요. 그때 보고 재미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재미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좀 이렇게 형식이 너무 생소하고 좀 이렇게 막 영화적이지 않아서 그렇죠. 연극적 요소를 연극적 담고 있죠. 요소고. 하나면에 다 그 무대를 근데 세팅하고 세트에서 그냥 연극 느껴지는 영화를 낯섦이 있죠. 난 좀 창의적이지 않았다는 거 느낌이. 그때 당시 굉장히 창의적이었어요. 그건 아니, 난- 엄청난 창의적인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오마주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거 좀 약간 얘기하면 그것이 알고 싶다의 재현 씬에서 그걸 오마주에서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한 방에 서로 각기 다른 동성과 인물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보여줄 때
뭐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계속. 굉장히 그 독특한 연출 방식 때문에 처음에는 좀 생소해서 이렇게 착 와닿지 않았는데 이게 점점 이제 중반 이후를 가면서 좀 몰입이 좀 됐죠. 아니 근데 이제 그 궁금한 몇 점? 저는 8점. 8점. 8점이면 그때 더 리더 뭐 이런 건 몇 점 줬죠, 우리? 9점. 아, 좀. 저는 이거는 8점? 굉장히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일단 어떤 짐승과도 같은 어떤 그 인간의 그런 추악한 민낯을 그런 식으로 상징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들었고, 그러니까 나는 이 영화가 이 도그빌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인간의 어떤 그 야만성,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거를 약간 상징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또 그레이스라는 인물이 주는 어떤 그 선한 의지, 그리고 아직 그런 휴먼을 믿는 어떤 그런 상징으로 이제 느껴졌고, 인간의 어떤 야만성과 어떤 짐승성, 뭐라고 해야 돼? 야성? 이제 그런 걸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레이스라는 인물이 도망쳐온 곳은 그 무자비한 폭력과 그런 인간성이 없는 듯한 그런 곳에서 탈출해가지고 이곳에 이제 숨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곳도 결국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인간의 그런 민낯이,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상황을 겪게 되면서 스스로 무너져가는 그 선한 의지와 어떤 도덕적 양심 그리고 휴머니즘을 믿는 그 여성에서 결국 본인도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 분노의 지점에서 복수를 이제 하게 되는 과정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결국 그 고통 속에서 인간의 그 추악한 모습이 결국 그레이스에게서도 드러났다. 뭐 그렇게 봤고, 그 마을 사람들은 한 개인과 개인에서는 그러지 않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레이스의 약점을 알게 되는 순간 한 집단성으로서 이렇게 딱 악마적으로 바뀌는 그 사람들이 개인이 다 악마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어떤 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레이스의 약점과 뭐 그런 사람의 약점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사람이 권위적이면서 권력적이면서 그렇게 바뀔 수 있는가 하는 어떤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좀 인간을 불신하게 되는 그 지점을 이 감독이 보여주고자 했다.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이 영화를 보고 있죠. 그래서 굉장한 문제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그거는 훌륭하다. 이제 뭐 줄거리적으로 좀 그런 건 또 맞는데 그 이제 질문의 요지는 이제 본인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영화 좋다. 또 뭔가 여운이 남는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우리 삶과 뭔가 이게 그 있지 않나는 거예요. 내게는 이제 뭐 이 영화에서 나오는 상징과 이런 것보다는 우리 삶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뭐, 있지. 당연하죠. 실제 벌어진 사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흔히 그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장애 시설이라든지 뭐 이쪽에 보면 그런 그 대구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해결이 안 돼가지고 하는 일도 있었고 도가니도 영화로 만들었었지만은 그런 거 속에서 인간이 아까 뭐 동물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동물적이라고 보지 않고 인간만 갖고 있는 특수성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인간이 강한 욕망이 있잖아. 그 뭐 전문용어로 뭐 원초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욕망으로 인해 벌어지는 개들은 거기서 제일 멀쩡한 사람들은 개밖에 없어. 마지막 살아남은 개들밖에 없고 얘네들은 그냥 욕망에 의해서 자기의 도덕을 합리화시키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 그레이스가 범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니까 저 사람을 함부로 대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도 쟤는 범죄자니까 난 이렇게 해도 괜찮아. 쟤는 벌을 받아야 돼. 나는 자기 합리성이 생겨. 자기 욕망에 대한 합리성을 부여하는 거지. 결국 그 톰이라는 애도 그 동네에서 사는 애 중에서는 굉장히 나름 똑똑한 애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고 하는 친구인데 자기도 휩쓸리면서
뭔가 막 그렇게 거기서 이제 확 틀어져 버리잖아요. 영화가 반전이 돼 보는 게. 나는 그런 본성들을 자주 느꼈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할 때나 어디서나 당득게 보지만은 뭐 우리 흔히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집단 안에서도 있다가 보면은 뭐 회사 안에서 이러면 쟤랑 사귄데 뭐 아무도 안 가는데 갑자기. 막 그래. 아니 그런 얘기 아니 본인이 집단 이 따돌림 얘기도 들어본 적 있지. 아, 우리 얼마 전에 얼마나 했어. 집단 따돌림을 당하거나 뭐 이런 아니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 트라우마 있지. 아니 근데 그죠? 내가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화냈던 게 그러니까 소문이란 게 네. 이렇게 퍼지는 거잖아요.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실인 나서 경우도 있고. 이 사람을 함부로 돼도 된다는 어떤 그러니까 왕따가 시키고 막 얘한테 함부로 대해도 쟤는 아우 찐따 뭐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근데 아니 그게 이제 집단화 됐을 때 예를 들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는 공동체 안에서 또는 어떤 집단이나 사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레이스 같은 캐릭터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나한테 친절하고 내가 뭘 부탁하면 항상 해주고 뭐 거절하지 못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 근데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집단에서는 조직에서는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이용해 먹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술 마시거나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사람이 너무 착하면 안 돼. 난 이용만 당해. 이렇게 생각하는 난 솔직히 내가 봐서는 그것도 약간 어쩌면 피해의식 같은 느낌도 없잖아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있나 이런 생각을 해. 근데 이 사회가 좀 약간 어떤 거 보면은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손이 하나도 안 보고 살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럼 아니면 저는 이제 극단적인 캐릭터의 이제 그레이스. 근데 그걸 또 지나치게 난 맨날 손해만 보고 산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 과한 것 같고 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건 뭐냐면 이 사회의 어떤 그 분위기 같은 거예요. 이 분위기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갔을 때가 2002년도에 갔었는데 미국이랑 자동차 여행을 딱 하고 있는데 버지니아 그 산골 그쪽 넘어가면은 학교도 안 가고 모여 사는 그 동네에 조그만 마을들이 있어.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거기도 문맹이 있대. 그래서 나는 미국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미국이 땅이 넓어서 그렇게 좀 소도시만큼 이렇게 소장농 있고 막 미국에도 몰몬교도 있잖아요. 사실 굉장히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 아니 몰몬교는 뭐 미국의 주류 종교니까. 막 좀 뭐 이상한 좀 약간 파생된 이상한 사회 종교들도 있고 그렇게 집단화돼서 나오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 미국 공포 영화 좀 그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그 욕망 자체가 집단화되면 개인은 괜찮아요. 한 명의 개인은 괜찮은데 두 명, 세 명이 모여서 집단화돼서 자기의 욕망을 합리화시키는 과정이 딱 생겨버리면 이게 굉장히 비이성적인 상황이 발생해요. 아니 근데 조마담은 그레이스 같은 캐릭터 친해질 수 있어? 친하고 싶어? 나는 그레이스 같은 캐릭터지. 나는 그레이스에 너 가깝지. 지금 웃기려고 그런 거지? 넌 절대 그레이스 같은 아니 캐릭터는 나는 아니야.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항상 항상 사람을 모르는데. 돕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어하고. 너 지금 방송에서 너 지금 아니 나 경직됐어 지금. 나 지금 지금 됐어 빨리 해 그냥. 그레이스 같은 친구 어때? 아니 나는 이제 그 그레이스 같은 이게 나는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그레이스하고 탐인데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레이스 같은 나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레이스 같은 친구 싫거든. 왜냐하면 똑같은 마음이야. 왜냐하면 도그빌의 마을 사람들처럼 난 걔를 어느 순간에 걔를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과 욕망을 느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가끔 이제 이거는 뭐 나의 좀 철학일 수도 있는데 나는 너무 착한 사람 싫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별로 친하고 싶진 않아. 왜냐면 적절한 관계라는 건 적정한 거리와 친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난 적정한 거리와 선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때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한테 있어서 너는 정말 그레이스 같은 사람이 아니야라고 나한테 되묻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이 도그빌이라는 영화를 추천하고 했던 거는 이 도그빌에서 그레이스 같은 사람은 난 싫다. 내 관계에 있어서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궁금했던 거야.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나는 이게 그레이스라는 사람, 뭐 톰이라는 사람, 또 다른 뭐 헨슨의 가족, 뭐 이렇게 가족들이 비춰지는데
저는 그 모든 모습이 결국 다 한 인간에게 내재돼 있는 그 본성, 지성,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들을 다 각각 이렇게 떨어뜨려 놨지. 나의 모습에는 톰 같은 모습도 있을 거고, 뭐 그레이스 같은 모습도 있을 거고, 다 이렇게 혼재하는 거지. 나는 딱 그레이스야, 나는 딱 탐이야, 이럴 수는 없는 것 같고, 이 영화가 그걸 말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고, 이 인간 자체를 휴머니즘이 과연 진짜 우리는 막 성선설, 성화설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의 진짜 본성은 좀 부정적으로 이제 나타내는 영화 같다는 거지 나는. 인간의 본성은 결국 그 민낯은 추악하고 그레이스처럼 뭔가 그걸 지켜내려고 체념하잖아요. 나중에 체념하고 그냥 이렇게 무기력해지면서 막 그 집단 광기 속에서 근데 나중에 그녀 자체도 광기 비슷한 행동으로 그걸 징벌 하잖아요. 벌을 하잖아요. 나는 그게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뭐 복수심이 됐든 그 결국은 그 추악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각각의 모습이 다 나한테도 존재할 것이다. 라는 아니 뭐 생각을 물론 하는 거지. 당연하죠. 그 안에 이제 뭐 이제 영화를 만들 때 캐릭터를 나는 톰이 제일 싫어. 테일을 그러니까 톰 얘기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탐 같은 경우에는 지식인이고 그 안에서는 그 안에서는. 나름 그 지식인이고 작가 뭐 리더십이고 지망생인가? 작가 지망생이지. 소설을 쓰려고 하지만 소설을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그러니까 되게 좀 뭐라 그러죠? 그 뭐라 그러죠? 위선자지, 말만 위선자. 많은. 아니 그 마을 사람들이라는 그 그리고- 무지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톰 같은 사람이 그렇지. 나오고 탄생하게 있죠.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톰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이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실제로 탐의 마지막까지의 모습은, 그리고 이제 더 좀 놀랐던 거는 마을 남자들이 이 그레이스를 강간하고 막 그 수행하고 이러는데도 이 탐은 결국은 이 그레이스를 또 취하지는 않거든. 결국에는 취하려고 했지. 취하려고 했는데 그레이스가 너도 당신도 이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냐고 했을 아 때 거기서 아마 전곡을 찔려버리는 거지. 거기서 이제 그레이스에 대한 이제 전화로 신고를 하잖아.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거에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뭔가 지식인이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약간의 노력하고 행동하면 바꿀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결국엔 방관하잖아요. 알면서 뻔히 다 알면서 그렇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어떤 그래서 내가 불편함. 그 톰이 제일 싫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이제 그러니까 톰은 거기서 굉장히 조마담의 관계에서는 어때? 조마담의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제일 싫은 거예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정의롭지 않다 이런 거?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지. 자기는 굉장히 윤리적이고 정의를 항상 외치고 뭔가 되게 막 그 어떤 공동체 의식을 막 얘기하는데 내가 봤을 때 정작 그렇지 못한 생활을 하거나 그거랑 다르다고 내가 느껴지는 사람은 그냥 말만 그럴 뿐이다 해서 별로 좋진 않죠. 근데 톰은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본인은 굉장히 그래도 굉장히 윤리적이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선한 사람이고 이제 그렇게 자신을 믿고 있고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정작 그런 속에 있을 때 자신도 그런 생각이 있으면서 그런 시선들 때문에 막 드러내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결국 자기도 똑같은 그 마음이 드니까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마치 사랑인 것처럼 그 여자에 다가가지만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영화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 홍반장이 생각할 때 이제 거기 보면 그레이스가 마을에서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켜본다. 그러니까 그 계속해서 걔가 그레이스가 하는 행동들을 공동체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잖아. 그리고 그 안에서 지켜본다고 하는 어떤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느꼈을 때 본인이 느꼈을 때 어때?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래 그러니까 이 톰이라는 사람은 사실
그 조직 그 안에서 마을 안에서만 굉장히 자기가 지적 우월감을 느꼈었던 그러기도 하고 톰은 근데 마을 사람들에 대해서 다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은 뭐냐면은 왜냐면 그 정치행위를 하는 거였거든. 왜냐면 사실 톰이라는 사람이 이 마을 사람들한테 굉장히 신망받는 존재라기보다도 신망받고 싶어하는 존재가 컸던 거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지도력과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고 싶은 기회를 굉장히 많이 부여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했는데 거기서 실패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자기가 통제되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해서 통제시켜서 자기는 상대방한테 사랑을 얻고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싶었는데 이게 계속 꺾이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그레이스가 너 똑같은 놈이야 라고 딱 얘기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자기한테 굉장한 그 자기가 이때까지 갖고 있었던 우월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열등감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열등감을 넘어서 이제 컴플렉스로 작용해 버리는 거지. 그래 보니까 완전히 막 이거를 무너진 거지. 이걸 다 없애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라는 마음이었던 거죠. 리셋 시켜보려고 했던 마음이었던. 근데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은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임이나 이렇게 딱 가서 보면은 거기서 이제 리더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딱 있는데 누가 딱 보면은 견제를 딱 하시는 분들도 있어. 사실 연세 드신 특히 연세는 나이 드신 그 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느 조직이나 마을이나 가도 보면 외부인 딱 들어오는 걸 갖다가 굉장히 이렇게 좀 약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텃세를 부린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난 사람들마다 다 갖고 있는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어. 단지 그 열등감을 극복해내느냐 아니면 그 컴플렉스 작용하냐 두 가지. 나는 이 영화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프로이드 얘기도 막 다 섞여서 나오는 것 같고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딱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약간 증폭시킨 것들이 있지만 얘기들을 흔히들 우리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나조차도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그걸 통제했느냐 요런 느낌이 받긴 했어. 근데 영화 내내 계속 나와 주변 사람들만 생각하게 되니까 비교하게 되니까 영화가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더라고. 아니 근데 나는 이제 이거를 2003년도 그 근방에도 봤었고 굉장히 충격받았고 이제 이번에 준비하면서도 보면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마을 공동체나 정치 활동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면서 느꼈던 건데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폐쇄성이 되게 느껴졌어요, 나는. 맞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고 또는 우리 집단 또 뭐 정당, 시민사회 뭐 단체, 모임 다 좋은데 그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폐쇄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왕따, 따돌림, 모욕 뭐 거기에 이제 더 아주 그런 뭐 아주 이제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 가잖아요. 근데 굉장히 우리가 흔하게는 뭐 예를 들면 간호사들의 조리돌림이나 뭐 태움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을 좀 해주게 한 영화가 아니었나 나는. 그래서 이제 추천을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보면 저 영화를 본다고 해서 아마 나처럼 느끼지는 않았을 거야. 아마. 나처럼 느끼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 자기 일이나 자기 주변처럼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겠죠, 더. 사실 근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분노하고 하긴 하겠지만은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는 증폭시킨 거거든요. 우리 삶에 대한 어떤 인간의 욕망들을 증폭시킨 건데 자기들과 연관시키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서. 남의 이야기를 보듯이 생각하지. 그러니까 아마 근데 아까 마을 공동체 얘기 아니, 전 마을 공동체가 이게 아니라 이제 어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작은 마을이라는 어떤 그 특수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의 공동체도. 그러니까 아니 옛날에 조선시대 때 보면 향양 뭐 이런 거 둘에 있은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개인의 자유나 이런 것들. 아니 거기서도 보면은 그게 있었잖아요. 우리 교과서 배울 때 풍속을 잡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탕이 뭐냐면 지켜보고 있다는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사람이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또는 우리 안에서 유별나게 다른 행동을 했을 때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계속 어떤 사냥감을 보듯이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그것이 합리적이나 이성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영화에서 이렇게 잘 다뤄지고 있어서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조마담 복수하는데 그 복수에 대한 심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럴 수 있다? 아니면 그레이스의 그레이스가? 복수에 마지막에 복수를 하는데 잔혹하게 하는데 그레이스는
희망을 잃은 거라고 나는 본 거죠. 근데 그 복수에 대한 의미가 뭘까요? 그 복수를 규정할 수 있나? 엄청난 잔혹한 복수를 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복수가 나는 이렇게 아닐까? 보는 거지. 아니 자기가 복수라게 응벌? 응징? 그냥 복수 일종의 뭐. 복수일 수 있는 거지. 어쨌든 나는 그 갱단의 그거를 도망쳐서 폭력적이고 뭔가 포갑적이고 그 아버지랑 거기 차에서 아마 굉장히 그거에 대한 담론을 막 얘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 근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네가 책임을 가질 때, 권한을 가질 때 책임을 가질 수 있고 의무감도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그녀의 분노가 어쨌든 한 번의 기회라도 더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 일말의 어떤 희망을 가지고 톰에게 가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톰이 보여주는 거는 솔직한 어떤 인정과 뭐 사과나 뭐 용서나 뭐 이런 자기 잘못을 그런 게 아니고 위선이었지, 위선. 위선을 떨면서 그래도 너도 거기서 뭐 어떤 교훈이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모습에 완전히 절망한 것 같아.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마을 사람들, 응징을 받은 마을 사람들은 사실은 뉘우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지? 그렇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도 못하는 상태에서 응징을 받잖아. 나는 좀 굉장히 그게 복수라기보다도 어느 날 갑자기 쭈삣하잖아. 예를 들면 번개를 맞은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냥. 쭈삣하잖아. 뭐 고민하다가 차에서 뭐 이렇게 쭈삣하면서 이렇게 뭔가 고민하는 척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다 이렇게 일종의 나는 소각 아닐까 싶으니까. 그러니까 소각.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게 뭐 좀 그러니까 없어져야 될 곳이다. 이 마을은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고 뭐 아무튼 그래. 지워버리는 듯한 개념이 좀 약간 강한 거. 아니 그렇게 그런 건 맞는데 이제 그거가 가지는 의미가 뭘까? 그러니까 아예 그 리셋하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내가 지금 리셋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당하게 되거든요. 타노스의 마음이랑 비슷한 타노스의 마음. 한번 이거 튕기면 반이 없어지는 거야? 자기가 어떻게 뭐 좋은 전혀 그렇게 보진 않지만 어때? 그냥 그레이스의 어떤 그 분노와 희망을 잃은 그래서 난 거기에서 인간의 진정한 본성은 약간 그런 쪽이 있다. 그러니까 좀 불쾌한 이야기지만 인간의 어떤 추악함을 더 보여주는 그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지점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영화를 이제 보면서 의미를 근데 굉장히 오늘 무겁게 얘기를 근데 진행이 이 된 것 같아. 영화는요. 이 영화는 너무 무거운 영화야. 근데 오늘 약간 진행을 이 두 사람의 영화적 비중을 좀 많이 줘서 내가 오늘 해봤는데 두 사람이 영화에 대한 고민 별로 없이 왔어. 내가 보기에는. 왜? 아니요. 좀 되게 무거워가지고. 아니,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거지. 아, 그런 거야? 재미없어서 그런 거야? 아니, 이 영화는 뭐 재미있다 없다로 이렇게 볼 영화는 아닌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고 좀 문제적 작품이다. 그래 어떤 의미로 이제 마지막 좀 한 줄 평 또는 뭐 두 줄 평. 아니 아까 그 재미없다 말고. 문 PD가 얘기한 거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촬영이라든지 왜냐하면 이게 쓰일 수 있는 이제 우리는 뭐 시사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무슨 연극이나 이렇게 해서 쓰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 기법들이 있죠. 왜냐면 뭐 전쟁할 때도 이렇게 판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막 올려놓고 하거든요. 옛날 방식은 밀고 그렇게 했는 것처럼 그 영화의 그 세트장도 그렇게 하는 것들은 이제 영화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세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영화나 드라마나 뭐 무슨 뮤직비디오 모든 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기법 중에 하나였다는. 영화는 비즈니스잖아요, 사실. 그 비즈니스적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다. 하지만 이제 내가 봐서는 식상해.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다는 거지. 근데 그 당시 시점으로 봐야지. 그러니까 그 당시 시점에 내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 좀 그래, 너무 그것이 알고 싶다 많이 본 거야. 아니 난 그냥 그건 좋아하지 않는데 다만 이제 그냥 묻고 넘어가는 얘기야.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뭐 마지막으로 끝으로.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작품이었고 이 감독이 또 워낙 논란이 많이 되는 작품들이 뭐 멜랑콜리아라던가 ним포매니아, ним포매니아, 안티크라이스트 모든 이 감독의 작품은 다 충격적이고 인간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가장 밑바닥의 부분, 가장 본능적인 부분
욕망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을 굉장히 내밀하게 다루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감독의 전작들과 같이 해서 보면 굉장히 심오하고 그러나 우리가 다 갖고 있는 모습일 수 있는 그런 거라 저는 이 작품이 너무 좋았고 네. 연출도 좋았고 네. 저는 그냥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지금 유튜버 보시는 분들이 찾아서 보시면 되고 쿠팡 플레이어 그다음에 왓챠에도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고 니콜 키드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장점 그리고 지금 시기에 근데 그 영화 보면서 아름답다. 마음이 아파서 못 아름다웠어요. 보겠다. 그래. 나는 너무 마음이 아름답다는 아파서. 생각이 안 아름다웠어요. 들더라. 어쨌든 도구비를 그때가 가장 전성기 때야. 도구비를 나는 개인적으로는 대학생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이제 막 사회를 시작하는 첫 시작하는 우리 뭐 미성년자 관람물과 영화이기 때문에 20살이 됐을 때 좀 보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마강수 교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죠. 뭐. 아니, 근데 얼마 전은 아니잖아요. 꽤 됐죠. 네. 얼마 전이 마강수 교수의 운명이란 책도 사실은 20세가 됐을 때 꼭 봤으면 좋겠다는 책인데 운명이란 책이 있었어요? 네, 약간 마강수 교수가 나한테 가지고 있는 추천해줬었는데. 에세이집인데 그 책과 이 도구빌의 어떤 상호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어른이 될 수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영화 이제 홍이 추천을 해야죠. 네. 우리 저 코미디 영화 한번 합시다. 네, 뭐 주성치 어때? 주성치 좋아요. 근데 주성치 영화를 딱 추천해줘. 추천 하나 해줘. 삼국 난 저기 그거 저기잖아 이거 서유기 서유기를 할 건지 쿵푸 월강부합을 할 건지 쿵푸 퍼스를 할 건지 쿵푸 퍼슬 아니면 쿵퍼슬. 퍼슬 쿵퍼슬. 소림축구 아니야? 난 소림축구는 소림축구 말고 아닌 것 같아. 쿵푸 퍼슬. 쿵퍼슬. 그 마을에 악당들하고 싸우는 그거구나. 막 밑장 이렇게 막 날아가고.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하나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하게. 사실 월강부합이 잠깐 주성치하고 우리나라 배우하고 등치시키면 누가 있을까? 임창정? 없어. 독보적인 진짜. 아니 그건 알겠는데 좀 비슷하다고. 나 솔직히 주성치 되게 옛날에 싫어했거든. 영화 한참 볼 때. 알았어, 빨리빨리 잠깐만. 자, 그래서 그러면 뭐랑? 추천판 명확하게 해주세요. 저기 서유기 월강부합 그러니까 하나만 얘기하고 하나만. 월강부합을 하자 그러니까. 야, 그거 아니 서유기 제목이 월강부합이야. 월광부합은 난 왜? 싫어. 왜 싫어해? 싫어하는 게 아니고 보기가 힘들어? 그거 못 찾아. 그거 너무 오래돼가지고 못 찾을 것 같아 나도. 그러면 저기 초등학교 때 본 것 같은데. 쿵푸퍼슬. 쿵푸퍼슬을 쿵퍼슬은 진짜 내가 주성치 영화 중에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요 내가 그걸로 합시다. 그럼 쿵푸퍼슬? 극장에서 쿵푸퍼슬? 쿵퍼슬 퍼슬? 보긴 봤는데. 쿵푸는 중국말 자 아니야?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영화 혹시 보신 거 있어요? 인생은 아름다워 재밌게. 저기 그거 봤잖아. 난 뭐 봤지? 저기 블랙 블랙 아담. 아담 봤지. 그거 흥행 못했던데. 근데 지금 내가 이제 토요일 날 볼 영화가 있는데 그거는 자백? 진짜 꼭 봐야 된다고 내가 추천하고 싶은 뭔데? 건데 나도 자백? 보진 않았으니까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시고요. 러브 영화구나. 아니야. 아니 난 DC 영화이기 때문에 내가 봐줘야 되거든. 내가 애덤? DC DC. 재밌게 봤어요. 다들 재밌게 그러니까 기대치가 낮아서. 좀 재밌게 연구를 봤다. 하고 봐야 돼. 이게 좀 약간 다른 히어로물이라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연구하지 마. 그냥 가서 즐겨. 최근 몇 주가 우리가 좀 어려운 영화를 좀 했어요, 사실은. 뭐, 그래, 이렇게 다룰 영화가 아니야. 인간에 대한 뭐 이런 것도 했었는데, 이제, 뭐, 다음 주부터는 코미디 영화, 홍콩 코미디 영화부터 해서, 뭐, 에로 시리즈. 서부 영화도 한번 합시다. 에로 나중에. 시리즈도 좀 하고. 에로 좋다. 에로. 에로는 홍반장이 또 저기잖아, 전문이잖아. 나도 해. 너도? 그래? 기대해 보겠어. 에로. 높은 수준의 왜 이렇게- 토크를 기대해 보겠어. 왜 그래 그리스 흉내를 내고 그랬어 이때까지 자. 내가 에로 얘기할 때. 같이 얘기했잖아. 알았어요. 영표들의 주담 토크 7회 도구빌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프리 갑시다. 네. 놀래 말래 7회 마치도록 볼래 말래가 아니고 볼래 말래. 알았어요. 놀래지 마. 네가 해 네가. 놀래지 마. 정말. 놀래 말래 7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기도 보고. 근데 오늘 사고가 많았으니까 자, 여기도 보고. 좀 잘 정리. 귀신이 잘해. 두 마리가 있는 것 같아. 귀신이 두 마리. 아니야. 자, 사고가 가자. 좀 있었어. 가자. 렛츠고. 렛츠고.